대부분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뭐 물질을 분해하고 발효를 해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인데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집에 욕실에서 하얀 그 줄눈 사이에 그 빨간색 꽃이 핀 걸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욕실에 하얀 그 줄눈 사이가 불그스레해지는 거, 그거 사실 어떤 세균 무리가 한껏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 집 화장실이에요. 몇 해 전 여름에 청소할 때 솔질 안 하고 열흘 정도 한 2주 둔 것 같습니다. 솔질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 좀 자명하게 붉은 것과 하얀색이 보이죠. 저거 더 놔두면 더 빨개지는데 얼른 청소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 붉은 그 줄눈, 붉어진 줄눈 위를 접종 도구로 이렇게 훑어서 배양 접시에 문대면 빨간 꽃송이를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꽃송이는 제가 이 세균의 콜로니를 비유로 표현한 건데요. 식민지라는 뜻이 아니고 미생물 세포 하나에서 시작돼서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수가 많아지니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미생물 무리를 콜로니라고 말합니다. 빨간 세균은 장내 세균 족속의 일원이에요. 그냥 뭐 대장균의 먼 친척을 봐도 무방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 장 속에서 흔히 발견돼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그러니까 욕실에도 그렇게 촉촉하고 따뜻하고 먹을 거 많고, 욕실에 먹을 게 뭐가 많냐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늘 몸을 씻고 몸에 떨어지는 그 때들, 당연히한테는 좋은 먹잇감이죠. 끝내주더라고. 얘네가 편모가 있어가지고 이 물기가 있으면 잘 움직여 다녀요. 이 편모라는 거는 일종의 세균의 그 모타 같은 거거든요. 자, 얘네가 빨간이 왜 빨가냐? 뭐 당연하죠. 빨간색 색소를 만들어서 빨간데, 이 빨간색 색소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819년 이탈리아인데요. 그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답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농부들이 이제 끼니를 때우려고 이 미리 만들어둔 폴렌타를 이제 먹으려고 이 뚜껑을 열은 거예요. 이 폴렌타라는 거는 그 서민 음식을 이제 쉽게 말해서 옥수죽인데, 지금은 이게 전 세계로 나가서 콤밀로 세계화가 된 그런 식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서민들이 먹는 먹거리인데, 옥수수죽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위에 붉은 핏자국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악마의 저주로 핏빛이 나타났다고 믿고서는 너무 놀라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악마를 쫓아달라고. 치안당국도 수사에 나섰고요. 파도바 대학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파도바 대학은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이거 1222년에 설립되었고요. 17세기에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수로 있어서 이탈리아의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이 파도바 대학 그 조사위원회와는 또 별도로 비지오라는 약사가, 이 사람도 독자적으로 이게 뭐지? 하고 한번 이제 진상규명에 뛰어들었어요. 이분이 1819년 8월에 익명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핏빛 폴렌타는 자연현상이다. 이 비지오는 이 빨간 얼룩에서 미생물을 분리해서 배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폴렌타에 집어넣으면 하루 만에 빨갛게 변한다는 걸 이제 알아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함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뭐 악마의 소행이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 말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4년 뒤인 1823년에 자기가 한 거라고 말을 해요. 최초 타이틀을 놓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비지오가 자기가 이거 한 거라고 고백을 하기 직전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식물원 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폴렌타의 변색이 저절로 일어난 발효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파도바 대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비지오는 이 미생물을 분리 배양 성공했으니까 이름을 붙입니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학명이에요. 인간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즉 성명에 해당하는 게 세라티아인데요. 세라티아는 이탈리아 증기선의 선구자인 세라티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마르세센스는 부패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왔어요. 비지오가 증기선을 만든 세라피노를 존경했었고, 그리고 이게 부패시키니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19세기 말에 와서 이 빨간 세균이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됩니다. 1890년대에 미국의 외과 의사 콜리라는 사람이
한 환자의 주목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콜리가 볼 땐 그래. 심한 피부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기적처럼 암에서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콜리는 이 세균 감염이,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렸던 감염이 이 암 치료에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제 심증을 굳힌 거죠. 그렇다면 세균을 이용해서 한번 암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 그 당시까지 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이 빨간 세균은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걸 섞어가지고 세균 혼합액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았죠. 그 세균 갖고 무슨 약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무시하고 실제로 이거 치료를 합니다. 종양 치료율이 최고 10% 육박한다 하면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요, 그 시대에는 사실 콜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을 텐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사실 암세포를 끊임없이 감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콜리가 개발한 그 치료법은 가끔씩 뭐 성공을 하는 이유가 감염이 돼서 우리 면역계를 깨워서 면역계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암이 좀 나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콜리는 인체 면역 기능을 이 암, 종양 치료에 이용하는 종양 면역 치료의 원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콜리가 만든 그 세균 혼합액, 콜리액 또는 콜리 백신이라고 부르는 게 치료제로 쓰였고요.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사용이 되었대요. 독일의 한 제약회사는 백시느린이라는 제품명으로 1990년까지 이 제품을 만들었었답니다. 이번에 영국의 한 그 미생물학자가 이 빨간 세균을 갖고선 또 다른 의학 실험을 해요. 이번에는 질병 치료가 아니고 예방 목적이에요. 그 당시에 영국 하원에 독감에 걸려 고생을 했대요. 부탁을 했대. 이거 좀 이 안에 도대체 이 독감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래서 이 미생물학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텅 빈 의사당에 들어가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이 빨간 세균 액을 입에 물고 가글링을 하고 뱉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 나갔대요. 읽어 나갈 때 의사당 곳곳에다가 배지를 놔둔 거지.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수거해서 키워봤어요. 배양해봤어. 그랬더니 어이구, 자기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배양 접시에서도 빨간 세균이, 콜로니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꽤 멀리 전파되는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그 학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인체에 무해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뭘로 쓰이느냐? 추적 또는 표지 미생물로 주목을 받아요. 자, 어때요? 이 빨간 세균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나름 쓸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게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죠? 반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958년에 붉은 기저귀 증후군이라는 특이한 질병이 보고가 돼요. 논문으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병원에서 1954년에 태어난 어린 여자 아기가 이제 기저귀가 이제 빨갛게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나온 거예요. 이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천기저귀 쓸 때니까 병원에서 이제 아이 천기저귀를 이제 갈고 그거를 한 군데 모아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서 초보를 헹궈서 세탁물 수감에 또 뒀는데 이 기저귀가 빨개진 거예요. 그 당시에서 조사해봤더니 거기서 당연히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이 됐죠. 아기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병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의료진은 치료를 했고 약물 치료를 했고요. 세균이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이 세균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병원, 그 아이가 있던 그 건물에서 약 500m 떨어진 건물에서 이 세균을 갖고선 에어로졸 실험을 하고 있었대요. 추적 미생물로 쓰려고. 그러니까 원인이 저기서 이렇게 날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체에 무해하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1966년에 마침내 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잠재적으로 병원성이 있다는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가 됩니다. 더 이상 이 세균을 추적 미생물로 쓰면 안 된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은 이걸 갖고 손에 묻혀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악수도 하고 어디까지 가나 이런 실험도 하고 막 그랬대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져요. 이 기회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감염병,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뭐 물질을 분해하고 발효를 해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인데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모순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뭐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이렇게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는 소수고 모든 생물은 어떻게 하죠? 살려고 했어요. 생물학은 크게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생존, 번식. 살아서 번식을 한다고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자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얘네가 잘못된 장소에 자라면, 예를 들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자라면 장 속에 대장균 같은 경우 되게 우리한테 유익하거든요. 비타민 K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줘요. 유익균이에요, 우리한테. 만약에 장에 상피세포에 상처가 나서 아무리 유익균이지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달라져. 왜? 들어왔네요. 어떡하죠? 살려고 애쓰죠. 살만해요. 먹을 것도 많고 잘합니다. 얘한테는 증식이에요. 성장이에요. 성장 좋아. 우리가 봤을 때는 감염이죠.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염과 성장은 같은 말이거든요. 기회 감염은 뭐냐? 건강한 사람한테 별 문제가 없는데 면역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설사 유익균이라 하더라고. 병원균이 아닌데도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을 일으키는데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냥 감염만 된 거예요. 증상이 나오면 감염증,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병원균이라기보다는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 특성이니까 이제 그런 균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이 감염을 미생물 입장에서 바라보면 증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성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다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 세균이 만드는 그 빨간 색소의 이름은 프로디지오신이라는 물질인데요. 그 프로디지오신이 어디서 왔냐면 신비하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 프로디지오사에서 왔어요. 신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신비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신비했어요. 근데 정말 저 이름 잘 붙인 게 저거 진짜 이름값 제대로 합니다. 프로디지오신이 항균 작용도 있고요. 말라리아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해요. 더욱이 최근에는 저 프로디지오신이 실제로 암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130년 전에 이 빨간 세균을 주성분으로 그 항암제, 세균 혼합액을 만들었던 아마 콜리가 하늘에서 이 사실을 들으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기왕 뭐 상상의 나를 한번 편 김에 세라티아 마르세센스의 빙의해서 그 말을 한번 그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외한 눈에는 기적과 공포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존재, 어중이에게는 헷갈리는 존재, 제대로 알면 재간둥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쓸 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지식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정진해서 우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제가 저로 돌아왔습니다. 저 빨간 세균의 말에 화답하겠습니다. 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미생물에 관심을 두고 잘 알아본 다음에 이로운 미생물을 더 잘 이용하고 해로운 미생물을 더 효과적으로 대비해야겠습니다. 요즘 같은 감염병 시대에는 정말로 중요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미생물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화장실 신줄눈에서 변기, 세면기 등등에서 꼽힌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얼른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응생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